반갑습니다. 큰특국어입니다. 자, 오늘은 문법 두 번째 시간이죠. 그죠? 지난주에 맞춤법을 했고요. 이번 주는 문장 파트에 대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던 한글 맞춤법이 조금 더 시험이랑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하는 이 문장을 해야 다음 시간부터 하는 문법 요소, 높임 표현이라거나 시간 표현이라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꼼꼼하게 들어주시고, 사실 이거는 중3 때 이미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아마 오늘 조금 쉬울 수 있겠죠. 그죠? 그래도 꼼꼼하게 들어주시고, 그래야 다음 주부터 또 수업이 쉬워지고 이해가 됩니다. 알겠죠? 꼭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해 주시고, 자,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조금만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글 맞춤법을 했었는데, 자, 조금 지저분하지만 그대로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굳이 안 펴도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갈 거니 1항은 좀 외워주면 좋다라고 했어요. 뭐를 어떻게 쓴다라는 거, 표준어를 소리대로 어법에 맞도록 요거 일단 알아주시고, 그리고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과 어법에 맞도록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먹어라고 쓰면 표의 뜻을 밝혀 적은 거, 먹어라고 써버리면 소리대로 적은 거,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그런 거 하나 알아주고, 그 다음 넘어가서 띄어쓰기를 얘기했어요.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 일단 이게 정말 쉽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데, 모든 단어를 띄어쓴다 하고 그 다음 뭐만 붙여 쓴다? 조사만 붙여 쓴다. 딱 요거만 알면 돼요. 모든 단어 띄었어? 조사만 붙였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또 써놨는데, 나는 그녀가 보는 영화를, 내가 먹을 밥을,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보는 는는과 내가 먹을 밥을 했을 때 을이 다른 거라는 걸 꼭 알아줘야 돼요. 그죠? 지금 다 붙였었죠? 먹을 붙였어, 밥을 붙였어, 보는 붙였어, 나는 붙였어. 그지? 이렇게 썼는데, 이 는는 중에서 조사는 뭐다? 가려보면 된다 했어. 딱 가렸을 때, 그지? 앞에 오는 부분이 완벽한 한 단어다 싶으면 아마 뒤에 오는 건 하나의 또 다른 단어 조사겠구나. 붙였었는데도 가렸는데 걔가 완벽하다면 그럼 이게 조사겠네. 그녀가 보는 에서 눈 가려. 보가 완벽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좀 어렵죠, 그죠? 그럼 이거는 묶어서 보다, 보고, 보는이 되는 어간과 어미 간의 관계겠구나. 이거는 조사지만 이거는 어미구나 라는 걸 알아줘야 됩니다. 그럼 이 3번에 있는 을과 바불에 있는 4번에 있는 을, 뭐가 조사다? 가려보라고요. 이렇게 가렸을 때 뭐가 조사다? 이게 조사다. 밥 완벽한 한 단어죠? 뒤에 붙은 조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조사겠구나. 그래서 조사인데도 붙여 쓴 거. 이건 역시나 뭐야? 내가 먹다, 먹고, 먹어서 먹네, 먹는, 먹을. 역시나 어간, 어미 간의 관계다. 알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단어가 밥, 을 2개, 이건 먹을이라는 단어 1개. 이렇게 알아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나머지 좀 넘어갑니다. 아니요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요라는 건 되게 보조사라고 얘기했고 되게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죠? 보조사는 정말 다채롭죠, 성격이. 그래서 요거는 요를 떼도 돼. 아니, 응, 아니의 반대말이었어. 응, 아니. 이건 뭐다? 맞다, 아니다였고, 이건 떼면 안 돼요. 이건 뭐니까? 어간, 어미거든. 아니다, 아니고, 아니어서, 아니네, 아니오가 돼야 되는 게 맞고, 이건 아니라는 감탄사에다가 요라는 보조사를 붙인 거다. 다른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내가 강조하는 건 사실 19항, 20항, 21항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9항, 20항, 21항. 각각 뭔지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줄 거란 말이야. 21항의 내용을 주더라도 그 단어가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중요하다 했어. 그지? 뭐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뭐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해요. 뒤에 붙은 이 접사가 자음으로 시작하네? 그럼 앞에 거 상관없이 뒤에 게 접사가 자음으로 시작하네? 그러면 21항. 그치? 또 21항 뭔지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이 뒤에 오는 접사가 자음이다. 21항. 근데 뒤에 오는 접사가 모음인데 앞에 게 용언의 어간이다. 그럼 일단 19항. 근데 모음인데 앞에 게 명사다. 20방. 이 말이 이해돼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그래서 산발이와, 그죠? 산발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단 둘 다 이가 붙었어. 근데 둘 다 다른 항이라는 거. 이가 붙어서 된 명사인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로 만들었느냐, 먹다로 만들었냐. 산발, 실험할 때 쓰는 그 산발, 그지? 이렇게 알코올 램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 발이 명사잖아요. 먹다의 용언의 어간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19항, 요거는 20항, 요런 걸 알아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지우개는요, 지우다니까, 이거 19항이겠네요. 용언이니까. 그게 아니라 뒤에 게 개가 붙었으니까 자음 접사라서 앞에 거 상관없이 뒤에 게 자음 접사니까 21항 이런 거. 그럼 선생님 막에도 21항이겠네요 까지 가면은
개가 붙었네요. 아니지. 이건 또 개가 아니지.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지 좀 생각해야겠죠. 그죠? 막에는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다? 막다에 애가 붙은 거예요. 그죠? 이거 뚜껑을 이렇게 막는 거, 그지? 그래서 입구를 막는 막에다가 애가 붙었네. 그래서 모음 접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용언이고 막다에 모음 접사가 붙었으니 19항인데 이나 음이 아닌 접사라서 19항에 붙임항.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머리에 들어있어야 돼. 머리에 들어있어야 돼. 알겠죠? 이런 거 머리에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이시옷도 했었는데 우리가 뭐 옷장과 얘기했던 옷장과 촛불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 꽃잎과 깻잎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지? 깻잎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옷이 원래 없었다 이거야. 시옷이 원래 없잖아요. 깨잖아. 그지? 참깨. 깬데 시옷 붙었네, 촌데 시옷이 붙었네 라고 얘기하면서 왜 붙었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사이시옷을 붙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우리가 복습을 하고요. 본문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문장 파트를 한다 했어요. 그죠? 문장 성문이고 문제인 짜임을 할 건데, 자, 우리가 페이지 전체 쪽수 13, 14쪽을 14쪽을 펴서 우리가 문장의 기본적인 단위는 조금 그래도 보고 가야겠죠. 그죠? 자, 문장의 기본 단위를 볼 때 우리는 어절이라고 해서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라고 있어요. 어절. 띄어쓰기 단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서술형 중학교 때도 그렇고 서술형 얘기할 때 뭐 이 문제의 답을 몇 어절로 써라, 몇 음절로 써라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어절이 뭔데요? 저는 덩어리를 절단해놨다. 덩어리를 절단해놨다. 어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음절은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소리를 절단해 놓은 거지. 그지? 쉽게는 이거는 다른 거야. 그죠? 음절은 한 글자를 얘기하는 거고, 어절은 덩어리 한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밥을 먹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3어절이지. 3어절. 그죠? 그런데 이거의 음절은 몇 개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소리 그냥 다 끊어. 내가 밥을 먹다 이렇게 6음절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 어절이 왜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냐면 이 덩어리 하나하나가 문장 성분이거든요. 먹다, 서술어, 밥을, 목적어, 내가 주어입니다. 자, 근데 이걸 이미 알면은 뭐 쉽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울 거예요. 하나하나가 문장 성분 하나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구라는 건 뭔데요? 그럼 어절이 2개 붙어 있는 게 일단 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사실 문법에는 사실 조금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주로 문학에서 다루죠. 시에서 뭐 시구, 동일한 시구, 비슷한 시구를 반복한다. 그 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새 신발 이렇게 했을 때 관형사 명사로 이루어 있지만 이게 명사구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말 예쁘다 이렇게 하면은 예쁘다가 사실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형용사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세모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 절, 이게 사실 중요해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이게 중요한 건데, 절이라는 게 뭡니까?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지만 뭐가 없는 거? 완결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완결성이라는 게 뭔데요? 라고 했을 때 말을 제대로 끝내야지. 근데 그 끝내지 않은 게 완결성이 없다라고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먹은, 내가 보는, 눈이 부시게 뭐 이런 식으로 끝이 안 났어요. 쉽게 생각하면 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완결성이 없다라는 건 종결 어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종결 어미는 뭐 다양한 게 있죠. 종결 어미가 있으려면은 그거부터 얘기를 하면, 종결 어미 있으면은 야 밥 먹자 이렇게 먹자, 먹는다, 밥 먹는다,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뭐 먹어라 이렇게 느낌표 안 해도 돼요. 우리 밥 먹자, 밥 먹는다, 밥 먹어라, 잘 먹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됐든 간에 청유형, 평서형, 명령형, 그 다음에 감탄형 뭐 상관없이 말이 끝나면 되는데, 완결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밥을 먹는 시간, 밥을 먹는 이렇게 끝나. 그냥 내가 먹는 이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눈이 부시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화를 보기 뭐 이렇게 해요. 이거는 너희가 흔히 또 음슴책 이런 거 쓰죠. 나 영화 봄, 나 저녁 뭐 먹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다 종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죠? 문제는 끝나지 않았지. 밥을 먹는, 눈이 부시게, 영화를 보기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것들이 뭐다? 절이라는 거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완결성이 있는 거. 완결성이 있고 없고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자, 그럼 문장이라는 건 뭔데요? 그럼 그대로 넣으면 되지. 주어도 있고 서술어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는 거?
완결성도 있는 거. 그럼 이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문장의 성분으로 갑시다. 문장의 성분은 크게 세 가지야.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성분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 안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건 문장이라면 이거랑 무조건 있어야 돼. 주어 서술어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0%야. 주어 서술은 무조건이야. 그런데 너희가 흔히 말할 때 주어는 말할 때 생략을 해도 되죠. 예를 들면 야, 너 어제 뭐 했어? 나는 어제 숙제를 했어. 이렇게 했을 때 어제 숙제했어 라고 해도 의미는 전달이 되죠. 근데 그 문장에 완벽하게 만들 거면 주어는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의미 전달이 되니까 주어를 생략하고 표현한 거지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주어 서술은 문장이 되려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하지만 이거는 생략이 가능한 거지 없어도 되는 건 아니다. 알겠지? 넘어가서 그리고 그 서술어에 따라서 목적어와 보어가 있어야 돼. 이건 뭐에 따라서? 서술어에 따라서. 100%는 아니야. 서술어에 따라.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뭐 나는 예뻐. 나는 예뻐. 예쁘다라고 한 거가 나는 먹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안 돼. 그지? 주어 서술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서술어에 주어만 있으면 돼요. 나는 예뻐 이렇게 했을 때. 그죠? 근데 이거는 나는 먹다. 응? 뭐를? 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 얘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구나. 목적어가 필요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술어에 따라 즉 예쁘다는 목적어가 필요 없지만 먹다는 목적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서술어에 따라 필요한 성분까지도 넣어가지고 이 네 개를 묶어서 주 성분이라고 얘기를 한다. 보호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부속 성분. 이거 꾸며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뒤에서 할 겁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를 수식해주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형어 와 부사어라는 게 있어요. 관형어는 자 전부 다 뭐로 끝나?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로 끝나죠, 그죠? 근데 관형어랑 제발 옆에다가 vs 관형사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 부사는 또 역시나 뭐랑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부사와 비교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거야. 아예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에요. 관형사, 부사는 누구랑 친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사사사사들이랑 친구들인 거고 얘네들은 어들이랑 친구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문장 성분할 때 요거는 분사 얘기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도 역시나 뒤에서 조금 얘기를 합시다. 일단은 지금은 이름을 쓴다. 주성분엔 요거 4개, 부속성분엔 요거 2개. 그럼 독립성분엔 뭐가 있는데요? 너무 쉽게도 문장 성분과는 문장 구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어라는 게 있어요. 독립어. 근데 여기서 잠시 내가 독립어 말고 독립머시기를 들어본 게 분명히 또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 독립 들어본 거 없습니까? 독립언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언이라는 게 있어. 들어봤을 거야. 근데 흔히 우리는 이거를 잘 안 쓰죠. 너희가 쓰는 언으로 끝나는 말 알아야 돼. 언으로 끝나는 말 한 2개 정도 너희가 자주 쓰는데 뭔 언이 있다? 돌아가? 뭐야? 체언, 용언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야. 그지? 체언, 안 써도 돼요, 지금. 체언, 용언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독립언이라는 말 들어는 봤지만 잘 쓰지 않습니다. 왜 이걸 잘 안 쓰냐면 이거랑 거의 동일한 말이 있거든. 그지? 자, 우리는 품사를 얘기할 때 체언 안에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 안에 동사, 형용사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걸 알고 근데 그거 대신에 이걸로도 자주 씁니다. 우리가 문법 문제를 푼다거나 할 때. 근데 독립언이라는 말은 왜 우리가 잘 안 쓰냐? 같은 말, 독립언에는 딱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자, 문법을 형태, 기능, 의미로 나누었을 때 기능으로 나누었을 때 이제 용언, 그 다음에 체언, 그 다음에 뭐 독립언, 수식언 이런 게 있는데 독립언이 그냥 이꼴 감탄사라고 보면 돼요. 감탄사는 솔직히 들어봤잖아, 너희. 감탄사랑 독립어는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물론 이건 기능으로 나눈 거고 이건 의미로 나눴을 때 나오는 말이면 1대1이거든. 독립어에는 감탄사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로 봐도 무방하고 사실 감탄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독립언이라고 얘기는 잘 안 하죠. 이거 되게 비슷한 건데. 그리고 너희가 또 언이 하나 더 있어 지금. 자,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또 뭔 언이 있어? 추가로 여기 옆에다가 써볼게요. 뭐가 있다? 관계언이라는 말이 있지. 이것도 사실 너희는 잘 안 쓰죠. 왜? 이거 말고 뭐라고 써? 역시나 관계언에는 하나밖에 안 들어있거든. 어떤 거? 그렇지. 조사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계어는 조사고 독립어는 감탄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관계어이란 말 잘 안 쓰고 조사라고 하고요. 독립어이란 말 잘 안 쓰고 감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왜 독립어 하다가 얘기했냐? 얘들 헷갈려 하니까.
독립언이라는 것도 있고 독립어라고 있는데 독립어는 문장 성분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독립어가 문장 성분, 독립 성분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고 독립어 안에 어떻게 보면 독립어가 언이 들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감탄사가 문장에 쓰이면 그건 그냥 뭐니까? 독립어로 쓰인 거니까. 이해했죠? 그 외에 감탄사 외에도 독립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뭐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문장 성분을 얘기했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제대로 좀 더 하려면 뭐를 일단 알아야 된다? 격조사를 좀 알아야 돼요. 자, 다음 쪽 넘어갔습니다. 페이지 15쪽 넘어갔는데 격조사의 격이라는 게 뭐다? 문장 성분의 자격입니다. 문장 성분의 자격이라고 해서 격조사라고 하는데 잠시 끊겼어요. 문장 성분의 자격. 제발 보조사랑 다른 거야. 보조사랑은 다른 거예요. 자, 일단 옆에다가 역시 추가로 조사가 종류가 3개가 있어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는데 접속조사는 말 그대로 앞과 뒤를 대등하게 묶어주는 조사. 대표적으로 뭐 와, 과 이런 게 있어. 와가 랑, 이랑 이런 게 있죠. 이런 뭐 똑같은 거죠. 랑, 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등등등이 있겠지. 접속조사는 잠시 넣어두고 보조사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보조사에 은는, 만, 도, 요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은는, 만, 도요. 제발 난 은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은는 이거 아니야. 은는과 이거는 아예 그 급이 다른 애들이에요. 은는, 만, 도요. 보조사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개성 있고 더 다채로운 녀석들이고요. 격조사는 이제 딱 그 정해진 지 역할만 하는 애들이야. 문장 성분의 자격을 딱 정해주는 주격, 주어의 자격, 보어의 자격, 호어는 없죠? 이건 나중에 독립어가 됩니다. 얘만 이름이 달라. 독립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주어, 보어, 목적어, 관용어, 서술어, 부사어 이렇게 되거든. 그 문장 성분의 자격을 주는 조사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격조사 너무 많은데 여기에 내가 간단하게 주격,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2개, 이거 솔직히 똑같죠? 좀 아는 친구들 이거 똑같아요. 혹격 조사 2개, 관용격 조사 1개 너무 많아요. 이거 말고 여기 쓴 것들 말고 뭔가 조사를 여기다가 아무거나 한번 썼을 때 거의 다 부사격 조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한번 빠르게 한번 써봐. 잠시 멈추고 써보세요. 귀찮아도 한번 써봐. 그지? 뭐 있지? 하면서. 자, 써봤죠? 그죠? 그럼 주격 조사에 너무 빨라? 그럼 잠시 멈추고라도 써보세요. 자, 전 갑니다. 멈추고 써봤을 거라고 보고 넘어가서 주격 조사에 이가 똑같아요. 본격 조사, 이가 혹격 조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어를 만들어주는 거야. 의자나 책상을 아니면 친구 이름 아무나 불러봐. 누구? 야, 책상, 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 야. 그다음 목적격 조사는 을를. 그 다음에 관용격 조사 의, 서술격 조사 이다. 근데 이다는 좀 독특함이 있죠. 왜? 이다는 조사 중에 그리고 사실 용언을 제외한 단어 중에 유일한 뭐가 되는 단어다? 활용이 되는 단어죠. 활용 가능. 그러니까 사실 가변어, 활용이 가능한, 변신이 가능한 단어는 일단 활용 가능한 용언이 있죠. 동사, 형용사. 근데 그 동사, 형용사를 제외한 유일한 가변어예요. 변신 가능하지. 책상이다, 책상이고, 책상이네, 책상이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유일한 가변어입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서 부사격 조사. 이거 말고 너희가 아는 체언 뒤에 주로 붙일 수 있는 녀석을 생각해보면 되잖아. 그지? 의자 뒤에다가 뭐 붙여보라고요. 의자에 앉았다. 의자에서 냄새가 나네. 그치? 뭐 의자로 친구를 때렸다. 뭐 예를 들면, 그지?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부사격 조사인데 너무 많다. 이거를 제외하고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조사는 대부분 부사격 조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말고 이제 조금 더 얘기할 만한 게 이제 다음 주 주말, 즉 이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 이번 주 주말이겠죠? 이번 주 주말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가 아니라 이가 대신 높여야 되는 뭐가 있다? 깨서라는 주격조사가 역시 있고요. 그 다음에 에서라는 주격조사가 있어요. 에서는 아까 전에 여기도 에서 썼는데요. 뭐 의자에서 냄새가 난다. 에서 그거는 부사격 조사가 맞아. 냄새가 의자에서 나는 거야. 그지? 근데 이 에서는 그럼 뭔데요? 무정 단체 명사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다 이렇게 하면 정부라는 장소가 아니라 그지? 정부라는 어떤 단체가 뭔가를 한 거라고 그지? 그 주체를 얘기할 때는 에서라는 무정단체
생명이 없는 어떤 단체, 집단을 주어로 쓸 때는 에서를 쓰기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지. 주격조사, 복격조사도 생긴 건 같지만 역할이 달라요. 보어를 만들어주고 주어를 만들어줘. 주어를 만들어주고 부사어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된다. 그리고 오늘 복습하면서 내가 을도 했잖아. 그지? 내가 먹을 밥을 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먹을 밥을이라고 했을 때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목적격 조사 1이 아니라 2라고 했잖아. 가려보라고. 가렸을 때 먹으래. 이거는 가리면 이게 단어가 아니잖아. 먹다. 내가 먹다 먹고 먹어서가 되는 어간 어미고 밥을 밥 명사죠? 명사 뒤에 붙은 이게 목적격 조사고 을을이 붙었으면은 그냥 100%예요.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어. 을을이 붙었네? 조사 을을이 붙었네? 100% 목적을 하고요. 의가 붙었네? 무조건 관형어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얼마나 편합니까? 이걸 좀 알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격조사 이걸 좀 알아야 여기 써놨죠. 문장 성분 반은 끝이야. 이걸 다 알면. 그럼 이거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제 보호 시간에 해봅시다. 자, 일단 그럼 주어부터 하면, 서술어부터 하면, 서술어는 어떤 주체의 행동 혹은 상태 등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유형, 나는 문장 성분의 유형 첫 번째를 항상 격조사로 뽑아요. 그래서 당연히 서술어를 만든 방법 뭐 있습니까? 서술격 조사 있지. 그지? 그 다음 동사, 형용사는 그 자체로 서술어가 돼요. 즉 서술격 조사는 무엇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것이 책상이다, 우리는 학생이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동사 움직임, 어찌하다, 뭐 움직이는 거, 그지? 행동. 그 다음에 형용사 어떠하다, 뭐 뜨겁다, 차갑다, 뭐 예쁘다 이런 어떠하다 이런 걸 가지고 서술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의 자릿수가 있어. 서술의 자릿수가 뭐냐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장 성분 개수라고 써야 돼. 개수 쓰면 안 돼. 이게 맞아요. 말하면 길어지지만 사이소리 현상 일어난 건데 사이시옷을 안 붙였어. 선생님 왜요? 사이소리 현상 일어났는데 왜 된소리가 일어났는데 사이소리에 의한 된소리야? 근거가 없거든. 개수인데 왜 개수라고 써요? 한자거든요. 완전 순수한 한자는 사이시옷을 안 붙입니다. 요거 하나 그냥 참고하시고, 자 넘어가서 서술어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수 서술어가 있어요. 한 자리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뭐야? 자 아까 문장이랑 뭐랑 뭐는 무조건 필요하다. 서술어와 뭐? 주어는 무조건이라니까. 주어가 필요한 서술어가 한 자릿수 주어만 필요하면. 아까 예쁘다 같은 게 이제 한 자릿수 서술어겠죠. 나는 예쁘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럼 두 자리 마찬가지야. 주어는 무조건이야. 주어는 무조건인데 주어에 하나 더, 세 자리 주어에 두 개 더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예쁘다겠지. 한 자릿수 서술은 예쁘다. 두 자릿수 서술은 아까 그 먹다지. 먹다 뭐 필요한데. 그지? 목적어를 필요로 하거든. 그리고 두 개를 더 써주면 이제 되다와 아니다를 좀 써줄게요. 되다와 아니다는 살짝 별표. 얘네들은 두 자릿수 서술어고요. 얘네들은 진짜 우리나라의 독특한 단어야. 딱 이 두 단어만 우리나라에서 주어와 뭐가 필요하다? 혹시 아는 사람? 뭐가 필요해? 되다 아니다는 보어를 필요로 합니다. 되다 아니다만 딱 이 두 개만 우리나라에서 보어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는 문장 문제를 만약에 푼다 치면은 그 문장에 되다 아니다가 있나 없냐를, 그게 1번이에요. 그 문장에 되다 아니다가 없다? 절대 뭐는 없다? 보는 없다. 그 문장에 되다 아니다가 없으면 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딱 정해진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되다 아니다도 두 자릿수 서술어다. 왜? 주어, 보어, 되다 아니다가 필요한 거거든. 알겠죠? 물론 그 안에 좀 추가적인 꾸며주는 말은 들어갈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건 주어, 보어만 되니까. 그럼 알파, 베타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딱 세 자릿수 서술어의 대표적인 거는 난 그거 얘기해요. 주다, 받다, 보내다. 참고로 이 보내다가 수능에 진짜 직접적으로 한 2번이 나왔거든요. 얘네들은 세 개를 필요로 합니다. 주어와, 자, 주다, 보내다 가지고 해볼게요. 내가 선물을 보내다가 돼 있어. 선생님 끝난 거 아니에요? 주어랑 목적어만 있으면 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가 반드시 더 필요합니다. 내가 선물을 보내다. 뭐가 더 필요할까 생각해봐. 내가 선물을 보냈대. 뭐? 하나 더 필요한가? 필요하지. 뭐다? 누구에게가 필요해요. 누구에게가 필요하다고. 알겠지? 자, 요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이건 주어인 거 알겠어.
목적어인 거 알겠어. 근데 누구에게면 사실 부사어거든요. 근데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은 좀 이상해져야 돼요. 왜지? 부사어가 왜 반드시 필요할까? 부사는 뭔데? 부속 성분인데, 꾸며주는 성분인데 왜 반드시 필요할까? 그게 이상한 거야, 근데 사실. 그래서 이런 걸 필수적 부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부사는 꾸며주는 녀석인데 꾸며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야. 신기하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있다. 필수적 부사어라는 것도 부사어고 꼭 자릿수에 포함이 되는 그런 녀석이 있어요. 관형어는 또 역시나 절대. 관형어는 우리가 아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절대 포함될 수 없어. 알겠죠? 관형어는 없어. 근데 부사어는 자릿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독특하게도. 알겠죠? 그 정도. 그리고 보내다 정 난 세 자릿수 서술어는 주다 받다 보내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수능에 2번이 나왔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알아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 일단 자릿수라는 걸 일단은 알려줬습니다. 이 알파, 베타라고 내가 쓴 거에는 필수 주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에서, 그지? 주어, 목적어 보호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 독특한 거 뭐? 필수적 부사어라는 게 또 들어가기도 하는구나, 자릿수에. 라는 거 알아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릿수는 좀 중요해요. 자, 그리고 넘어서 주어. 주어는 뭐 주체지, 그냥. 그지? 문장의 주체. 나타난 모습은 주격조사. 격조사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지? 그 다음 넘어가요. 이건 끝이에요. 보호도 개념 뭐다? 보충해주는 말이야. 보충. 근데 보충해주는 말은 일단 복격조사로 드러나는데 그 복격조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 딱 요게 중요하다고. 뭐만? 우리나라에 딱 2개. 되나와? 아니다만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옆에 써놨는데 문장 문제를 풀 때는요. 되다 아니다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찾아봐라. 그 문장에 되다 아니다가 있으면 보호 있겠다. 있을 수 있겠다. 또 되다 아니다가 있다 해서 그 되다 아니다가 100%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도 또 아니거든. 그래서 되다 아니다가 있으면 보호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 되다 아니다가 없네. 그럼 그건 절대 보호는 없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서 목적어 개념 서술어의 대상이죠.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것. 을을 목적격 조사로 드러난다. 목적격 조사가 없어도 되기는 되죠. 너 뭐해? 나 밥 먹어 라고 했을 때 밥 먹어의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요 하면 안 돼. 밥 먹어의 목적어가 뭐야? 밥이지. 밥을 먹어지만 그지? 밥 먹어라고 한 거죠. 어차피 조산 생략이 옆에다 쓰면 어차피 조산 하나 또 써보면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럼 선생님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이제 맥락을 봐야 되는 거지. 그지? 이게 주어로 쓰였는지 목적어로 쓰였는지. 그지? 그리고 은는이 붙었다라고 해서 나는 밥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주어잖아요. 그죠? 그럼 너는 주격조사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조사라고요. 그럼 내가 밥은 먹어. 딴 건 안 먹는데 내가 밥은 먹어. 라고 했을 때 밥은 이 주어야 갑자기? 내가 밥은 먹어야 밥은 이 주어입니까? 아니잖아. 목적어예요. 내가 밥을 먹는다는데 그걸 은는으로 그냥 대체해서 쓸 수도 있다고. 보조사는 원래 어떠하다? 되게 그냥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녀석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주성분을 얘기하면서 서술어의 자릿수에 별표주고 나머지는 별거 없다. 왜? 격조사 알면 되고 보호만 되다 아니다 주의하면 된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부속성분으로 가면 2개가 있죠. 관형어. 이건 관형어 부사를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어는 체언, 수식, 성분이라고 쓸게요. 그럼 부사는 뭔데요? 주로 용언, 수식, 성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관형어는 체언, 수식, 성분, 부사는 주로 용언, 수식인데 체언을 꾸며주는, 자, 의자를 한번 꾸며보자고 내가. 의자를 꾸미는 방법이 역시나 첫 번째는 격조사야. 문장 성분의 1번은 뭐다? 격조사, 그지? 관형을 만들어주는 관형 격조사, 그지? 의자인데 무슨 의자? 학원의 의자. 나 의자, 학원의 우리 의자 하면 돼. 의만 붙이면 돼. 그 다음 또 새 의자, 저 의자, 모든 의자 이런 거 가지고 역시나 의자를 꾸밀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앉은 의자, 냄새가 나는 의자, 이렇게 그냥 해봅시다, 그죠? 이 의자를 다양하게 내가 꾸며줬습니다, 그지? 전부 다 뭐다? 이 전부 다 관형어다. 그냥 체언을 의자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다양한 모든 방법들은 전부 관형어라고 하면 돼요. 어떻게? 관형격 조사로. 불변어 중 하나인 관형사라는 품사 단어 하나로 새 의자, 저 의자, 모든 의자, 이 그저가 또 대표되는 지시 관형사죠, 그죠? 요런 의자. 그다음 또 이건 좀 길어졌어. 내가 앉은 의자, 냄새가 나는
의자, 꾸며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관용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그지? 뭐가 보여? 주어요. 내가 앉아서 앉네, 앉고 서술어입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데 자, 앉은 뭐 이거 문장 돼 안 돼? 문장이 돼 안 돼? 완결이 안 났잖아. 이걸 뭐라고 해 혹시 한 글자로? 이런 걸 절이라고 하지. 이런 걸 절이라고 하고 냄새가 나는 이런 걸 절이라고 한다고. 절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죠? 전부 다 관용어인데 자 옆에다 그럼 정리를 하면 관형격 조사로 돼요. 관형격 조사로 관용어가 되고요. 관형사로 관용어가 되고요. 저런 절인데 관용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관형절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뭐를? 관용어를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다고. 그럼 부사어랑 같이 한다면서요? 가보자고요. 관용어 이렇게 만들었어. 그지? 근데 밑에 내가 예쁘다라는 형용사를 썼어. 근데 형용사, 용언이죠. 용언을 꾸며주는 방법이 그 친구는 참 밤에 보면 예뻐. 밤에 예쁘다. 뭐 이렇게 해봅시다. 밤에 예쁘다. 그 다음에 너무 예쁘다. 뭐 정말 예쁘다. 그 다음에 밑에 눈이 부시게 예쁘다. 뭐 이렇게 해보자고요. 전부 다 뭐다? 부사어야. 자, 방식이 거의 똑같은 거야 지금. 관용어를 만드는 방식과 부사어를 만드는 방식이 지금 똑같은 거야. 여기를 너희가 한번 써봐 지금. 그대로 가면 돼. 또 이걸 관용격 조사, 관형사, 관형절 쓰면 안 돼. 뭐야 지금 부사어 만드는 방법이잖아. 부사어를 만드는 방법에 뭐 가지고? 밤에, 그다음 뭐 너무, 정말이라는 뭐 가지고? 눈이 부시게라는 뭐 가지고? 요 이름 살짝만 바꾸면 되잖아. 요 형태를 들고 오되 살짝 바꿔봐. 어떻게? 써봐. 첫 번째 뭐다? 밤에라는 부사격 조사 와야지. 그럼 그 다음 뭐겠어? 관형사 아니고 관형사는 이게 관형사고 체언을 꾸며주는 불변어. 그럼 용언을 꾸며주는 불변어 하나 뭐? 부사. 그 다음 뭐다? 용언을 꾸며주고 있는데 주어도 있고 서술어도 있는데 요 구조는 완결성은 없어요. 눈이 부시네 했으면 되는데 눈이 부시게 문장이 아니야. 완결나지 않은 이런 걸 뭐라 한다? 절이라고 하고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뭐다? 이런 걸 부사절이라고 한다. 그지? 요렇게 역시나 부사어를 만들고 있다고요. 그죠? 자, 관용어와 부사어 뭔지 알겠죠? 관용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거,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그러니까 모든 체언을 꾸며주는 모든 방법, 용언을 꾸며주는 모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용어의 관형격 조사, 관형사, 관형절, 부사격 조사, 부사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고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필수적 부사어가 도대체 뭡니까? 되게 말 자체가 이상한 걸 수 있다고. 부사어는 꾸며주는 건데 왜 필수적이어야 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서술어에 따라 꼭 필요할 때가 있다고. 그 서술어가 뭐라고? 아까 주다, 받다, 보내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내다, 수능에도 나왔다 했죠? 이런 경우에 누구에게라는 게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닮았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닮았다. 주로 뭐 나는 아버지와 닮았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뭘 닮았냐고, 그지? 띵 비워놓으면 이상하다고. 나는 땡땡과 닮았다라고 해야 되니 이런 것도 이제 뭐다? 필수적 부사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없으면 안 되거든 지금. 나는 닮았다. 뭘? 그지? 아버지와 닮았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게 필수적 부사어다. 그럼 넘어가서 잠시. 그럼 이 닮았다는 몇 자릿수 서술어다? 몇 자릿수야? 두 자릿수가 돼야 돼요.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하네.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한 거네. 그럼 필수적 부사어고 두 개가 필요하네. 두 자릿수 서술어다라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독립어입니다. 독립어는 이건 개념 앞에 썼으니 그 직접적인 관련 없이 그냥 딱 혼자 쓰는 거. 가장 처음엔 혹격조사 쓰겠습니다. 혹격조사. 역시 격조사야. 그 다음에 감탄사. 같은 말로 뭐라고? 감탄사 같은 말로 독립어이야. 비슷하게. 그지? 얘 하나로 독립어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 하나로도, 체언 하나로도, 그지? 체언이라고 해봅시다. 체언 하나로도 독립어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옆에다 다 써보자. 혹격조사를 붙인 내 친구 뭐 의자를 불러보자고. 내 친구야. 야, 의자야.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또 감탄사. 뭐로 불러? 야! 이렇게. 야는 감탄사입니다. 불음과 응답. 너희가 하는 우와! 이런 것만 감탄사가 아니야. 그치? 감정을 드러내거나 부르거나 대답하거나 감탄사입니다. 그 다음 체언 어떻게 또 의자를 또 다르게 불러봐. 의자야 야 이렇게 불러. 그 다음 또 저 의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어? 야야야 의자 이렇게 불렀어. 의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전부 다 독립어에 속할 수 있다. 알겠지? 그리고 이 야는요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고요. 이 야는 그러니까 난 이것도 좋아해. 이 야와 이 야는 다른 거야. 요건 옆에 썼잖아요.
감탄사야고요. 야, 응? 이런 거, 그지? 야, 그럼 이 야는 호격 조사야. 조사입니다. 아야, 체언 뒤에 붙어서 부름을 나타내는. 이 단어 몇 개? 의자야 하면 단어 몇 개야? 두 개입니다. 의자라는 명사와 야라는 조사 있고 이거는 감탄사고요. 이거 의자라는 명사만 가지고 독립어를 만들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독립성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성문 크게 세 개, 주성문, 부속성문, 독립성문을 얘기를 했고요. 요거의 가장 기본은 계속 얘기하자면 뭐다? 격조사다. 그리고 이걸 알고 있으면 넘어가서 이제 문장의 짜임을 한번 봅시다. 문장이라는 건 혼문장이라는 것과 겹문장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혼문장은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거. 그럼 느낌 오죠? 겹문장은 뭐겠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어떻게 나오는 거? 두 번 이상 나오는 거. 그게 겹문장이다. 그지? 그렇게 알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가 약간 중심이 아니야. 서술어 중심이야, 서술어. 왜냐면 주어는 그냥 생략할 수 있거든. 주어를 없어도 되는 거 계속 얘기하지만 모든 문장은 주어가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표현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근데 드러나는 게 서술어가 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서술어의 중심을 잡고 가는 겁니다. 요게 반드시 반드시 하면 또 예외가 있어가지고 이게 중심이 된다 이런 거 씁시다. 중심이 됨. 그래서 난 겹문장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뭐를 찾으면 된다? 모든 눈에 보이는 서술어는 다 찾아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눈에 보이는 서술어는 그 문장에서 눈에 보이는 건 다 찾아보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근데 혼문장, 겹문장 좀 보여줄게요. 혼문장은 어제 그녀의 집에서 내가 그녀와 함께 영화를 많이, 일부러 길게 쓸게요. 많이 봤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일부러 어제 그녀의 집에서 내가 그녀와 함께 영화를 많이 봤다. 어절이 무려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어절이 9어절짜리를 내가 썼어요. 근데 이게 혼문장이야. 왜? 서술어가 봤다 말고 너 보여 안 보여? 봤다 말고는 서술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이거는 혼문장. 아무리 어절이 많아도 혼문장이야. 알겠습니까? 이거 좀 해주면 부사어, 목적어, 부사어, 주어, 부사어, 관형어, 부사어. 너희가 잘 모르겠으면 부사어예요. 알겠죠? 되다 아니다 없지. 그럼 보는 없어. 뒤에서부터 가요. 사실 여기서 필요한 문장 성분은 내가 영화를 봤다가 끝이에요. 그지? 근데 그걸 막 엄청 꾸며준 거야. 일부러 내가. 어절을 막 추가해가지고. 알겠지? 그런데 겹문장은 꼴랑 하나 보면은 자, 겹문장의 얘는 꼴랑 이거야. 예쁜 꽃이 피었다. 딱 했을 때 꼴랑 3어절이야. 진짜 꼴랑 3어절. 예쁜 꽃이 피었다. 피었다 서술어 보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꽃이 피었다인데 피었다 말고 서술어가 또 되잖아. 이게 또 서술어잖아요. 원래 예쁘다, 예쁘고, 예뻐서, 예쁘네, 예쁠까라는 식으로 활용이 되는 요 형용사가 보이네. 근데 이거 하나가 서술어가 될 수 있지만 예쁘다가 되는데 이은을 붙여가지고 관형절이라는 녀석 꽃을 꾸며주는 형태로 바꾼 거거든. 근데 이거 하나가 또 서술어거든. 그러니까 주어는 생략돼 있지만 그래서 내가 주어보다는 서술어 중심이라고 했어요. 서술어를 하나 더 찾아올 수 있네. 꼴랑 3어절이지만 이건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 하나가 절이다. 그래서 이거는 겹문장이다. 이거는 혼문. 이렇게 길지만 혼문장이고. 알겠죠? 어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어 서술의 관계의 개수, 관계가 몇 번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다. 알아주면서 넘어가서 그럼 겹문장의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겹문장은 아는 문장이라는 것과 이 아는 문장은 뭐 있어? 뭔가 얼핏 들어본 애들 아는 문장이랑 안긴 문장이요 하는데 안긴 문장 말 그대로 아는 문장에 안에 안겨 있는 문장이에요. 그건 따로가 아니야. 알겠지? 아는 문장 안에 안긴 문장이 있는 거고 아는 문장과 종류는 이어진 문장이 있다. 자, 아는 문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탁탁. 요게 이제 안긴 거지. 안긴 문장. 뭐 속에 주어와 서술어 속에 주어, 서술어가 살짝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안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주어는 생략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은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어진 문장이다. 그 문장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문장을 좀 나눠보면 정확하게 혼문장과 한번 정리합니다. 혼문장과 겹문장이 있고요. 겹문장에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다. 그럼 이어진 문장에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대등.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대등하게 종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어떻게 이어졌다? 이 앞뒤가 앞절 뒷절이 되게 대등하다 이거야. 그래서 앞뒤 순서를 바꿔도 돼요. 그게 핵심이야. 순서를 바꿀 수 있냐? 종속적은 하나에 종속되어 있어. 말 그대로. 종속이 뭔지 알죠? 그죠? 이거의 무게감이 달라. 그래서 이 앞뒤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알아주면 되게 쉬워요. 전 이어진 문장 되게 가볍게 하는데 그래도 그 이어진 문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연결어미라는 게 있어요. 연결어미. 어미 뭔지 알지? 이제 어미가 세트가 뭐야? 어간과 어미. 동사든 형용사든 그 어간에다가 뒤에 붙이는 먹다, 먹고, 먹어서 이런 거. 그치? 이 뒤에 붙는 게 어미인데 그 어미 중 연결해주는 어미가 있어요. 근데 그 어미에 따라서 대등이냐, 종속이냐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대등의 대표적인 어미는 이제 고 같은 게 있지.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잠을 자고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고고고 나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그냥 고 가지고 대등하게 이어주는 거야. 순서 바꿔도 돼요. 알겠죠? 밥을 먹고 영화를 보나 영화를 보고 밥을 먹나 둘 다 했다고요. 알겠죠? 그렇게 얘기할 때 고가 있다. 물론 여기서 잠시 순서적인 게 중요하다면 고도 또 종속으로 갈 수는 있어.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고라고 하면 대등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지만 이건 살짝 별표 칠게요. 애들이 이걸 참 종속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밥은 먹었지만 영화는 안 봤다. 되게 반대말이니까 바꾸면 안 되지 않아요? 이럴 수가 있는데 그 반대라는 것까지 바뀌잖아요 지금. 밥은 먹었지만 영화는 안 봤다. 영화는 안 봤다. 근데 바꿔봐. 영화는 안 봤지만 밥은 먹었다. 내용이 달라집니까? 똑같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만이라는 역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대가 되는 내용도 앞뒤 순서를 바꿨을 때 상관없다. 대등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속은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다. 이런 겁니다.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른 거지 배가 불러서 밥을 먹은 거야? 이상하죠? 원인 같은 거예요. 자,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어. 근데 식당에 가려고 밥을 먹었어? 이상하지? 앞뒤를 바꾸지 못하는 그지? 앞뒤를 바꾸지 못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그래, 앞절, 뒷절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아는 문장, 난 이제 아는 문장을 되게 잘 보라고 얘기하는데 종류가 자 명사절 명사의 역할을 하는 주어 서술의 관계를 갖고 있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명사절 그 다음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명사의 역할, 관형사의 역할, 부사의 역할, 서술어의 역할 인용이라는 거 끌어와 쓴다는 거잖아. 그지? 인용한 거, 인용한 그 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런 걸 들고 온 거예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을 만들 거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전성어미라는 게 필요해. 전성어미. 또 어미야, 어간어미 할 때 그지? 먹고 먹어서 먹는 그 어미에 따라서 성질을 전환시켜 준 건데 그 어미에 따라서 명사처럼 생기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발 어미는요 또 절대 품사를 바꾸지 못한다. 절대야 절대. 예외 이런 것도 없어. 제가 어미의 어떤 개념을 알면 이해가 쉬운데 어미는 그냥 어간과 어미 얘기하면서 그냥 형태만 바꿔주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형태만 탁탁탁 그지? 그거를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명사형 어미가 붙었다라고 해서 이름이 명사형 어미야. 정확하게 명사형 전성 어미라고 하는데 명사형 어미라고 쓸게요. 명사형 어미에는 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기가 있는데 음기를 붙였다라고 해서 진짜 명사가 된 건 아니다. 생긴 것만 명사처럼 명사짭 난 형 명사 형태로만 바꿔준 거야. 짠명사야. 짠명사. 명사 아니야. 짠명사라고 하지도 맙시다. 이상하니까 그냥 명사처럼 생긴 결국엔 용어는 그대로예요. 알겠죠? 알아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하나 쓰면 먹이하고 vs 먹기가 있죠. 그죠? 이거 두 개는 달라요. 다른 단어지. 먹이는 진짜 고양이 먹이, 물고기 먹이 할 때 먹이는 진짜 명사야. 그때 이는 이게 대표적인 접사. 이는 명사 파생 접사. 접사란 말이죠. 진짜 단어를 바꿔줘요. 그래서 이건 진짜 명사가 된 건데 먹기, 그녀와 밥 먹기 이렇게 했을 때 먹기는 동사여야지. 기는 접사가 아니거든. 기는 명사형 어미야. 생긴 것만 마치 명사처럼 보이지만 명사가 아니거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이건 명사, 이건 동사입니다. 그대로. 알겠지? 이거는 어미고 이거는 접사기 때문에 접사라고 뭐 다 명사 만든 건 아니지만 명사로 만들어 접사가 붙었으면 무조건 다른 단어는 된 거야.
명사가 됐든 뭐 부사가 됐든 아니면 뭐 품사는 그대로지만 뜻은 완전히 달라졌든 그지? 접사는 다른 단어 사전에 따로 등재됩니다. 자, 그다음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는 4개가 있어요. 은, 는, 을, 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요 4가지가 이제 다음 주 이건 이제 시간 표현할 때 쓸 거예요. 내가 먹은 밤, 내가 먹는 밤, 내가 먹을 밤, 내가 먹던 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은, 먹는, 먹을, 먹던 시간이 지금 다르잖아. 내가 먹은은 어제 먹은, 지금 먹는, 내일 먹을, 과거, 현재, 미래. 그럼 이거 먹던은 뭐야? 어제 먹던, 지금 먹던, 내일 먹던이야. 뭐야? 이건 어제 먹던 이렇게 과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다르게 드러내는 관형사형 어미라는 게 있다. 지금 근데 내가 뭐 밥을 꾸며줬을 때 내가 먹은이라고 해서 관형사부, 새밥, 모든 밥이라고 했을 때 그 관형사로도 꾸며줄 수 있지만 내가 먹은이라고 해서 주어 서술을 갖추고 있는 관형절로도 꾸며주는 거잖아. 그지? 이런 걸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사절, 부사형 어미가 있죠. 부사형 어미. 이제 개, 도록이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역시나 또 얘기를 하는 게, 자, 세 문장을 써보자. 건물을 건물 높이가 10m 이렇게 하고 건물을 높이 지었다. 건물을 높게 지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번, 2번, 3번 다 단어가 다른 단어라고 난 얘기를 해줘요. 건물 높이가 10m, 건물 높이 지었다, 건물 높게 지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는 대표적인 접사입니다. 근데 뭐가 됐어? 건물 높이가 가를 붙일 수 있는, 그지? 가를 붙일 수 있는 얘는 진짜 명사가 된 거야. 얘는 진짜 명사 높이야. 근데 이건 짓긴 건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높이 지었대요? 명사 아니죠? 부사야. 이건 부사야. 근데 지금 2번, 3이 똑같잖아, 지금? 높이 짓든 높게 짓든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은 거야. 근데 지금 문법적으로는 높이는 진짜 부사가 된 건데, 높게는 높다, 높아서, 높네, 높구나, 높게라는 어미를 통해서. 그럼 이는 어미라고 보면 안 돼요? 이는 접사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아주자고. 이는 정말 대표적 접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부사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접사다. 걔는 이게 어미거든. 어미라는 건 이거는 그냥 뭐 했을 뿐이다? 활용이다. 높다, 높고, 높아서, 높네, 높게 이런 식으로 뭐다? 이건 그대로 형용사거든요. 이거를 알려면 사실 걔, 이 정도를 알아야 이거는 진짜 부사 가지고 만든 거고 이거는 그냥 형용사인데 뭐 이거 하나가 부사절이 되었구나. 아까 예쁜 꽃이 피었다 예쁜처럼 예쁜 그 예쁘다 하나 가지고 관형절을 만들었거든요. 높다 하나 가지고 부사절 만든 거야. 알겠지? 걔라는 부사형 어미가 있다. 자,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서술절, 인용절은 어미가 없어요. 어미 없음 요렇게. 이건 어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아는 문장을 지금 알려줬는데 뒤에서 다시 정리를 조금 하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 만드는 방법 여기 아까 기를 가지고 만듭니다. 이때 절을 찾는 거는 선생님 절 찾기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면 난 그렇게 얘기해. 절 찾기는 아까 한번 얘기했겠지만 서술어 다 찾으면 돼. 서술어 기능 할 수 있는 거 서술어 다 찾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술어를 다 찾아보자. 지금 여기에 보이는 기다리다, 소원이다, 밝혀지다 말고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걸 다 찾아보세요. 뭐 있어? 기다리다 말고 이 문장에 오기 있잖아. 거기까지만 딱 가르쳐. 오기. 그럼 소원이다 말고 보기. 그 다음 밝혀지다 말고 이건 좀 잘 찾아봐야 돼. 서술어 될 수 있는 거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죠. 있어. 뭐? 서술격조사 이다가 보여야 돼요. 범인이다, 범인임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농부들 그리고 시작되는 지점이 이제 호응하는 걸 찾아야 되겠지만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는데 오기와 호응하는 비가 붙어겠구나. 비가 오다, 비가 오고, 비가 오네, 비가 와서 근데 그걸 기를 붙여가지고 마치 명사처럼 쓰게끔 했고요. 목적격 조사를 붙여서 명사절이 목적으로 쓰였네 라고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그녀와 영화 보기가 나에서 이제 그녀와 영화 보기 이거겠지. 그지? 그녀와 영화 보고, 그녀와 영화 보네? 이런 식으로 해. 또. 영화라고만 썼지만, 문장 전부 느껴져야 돼. 그녀와 영화, 를 보다잖아.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이 체언 하나가 목적어가 되는 거. 알겠죠? 잠시 문장 선문 얘기했고, 명사절이 주어로 쓰인 거지. 그지? 명사절이 주어로 쓰이고, 의니까 관용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 다음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요거는 목적으로 쓰였고 요거는 주어로 쓰였고 요것도 주어로 쓰였구나 라는 식으로
명사절을 우리가 지금 찾아봤습니다. 알겠지? 음기 가지고 되는 거 기, 기, 됐죠? 그럼 관형절은 어떻게 찾습니까? 역시나 책이다인데 서술어를 다 찾아보자고요. 어떤 거? 읽은, 읽는, 읽을. 그지? 내가 요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책을 꾸며주는 시간이 달라서 넣어놨어요. 어제 읽은, 요즘 읽는, 내일 읽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은는 을 가지고 넣어놨고 그 밑에 뭐가 있다? 피었다 말고 서술어 할 수 있는 게 그렇지. 예쁜 이거 하나가 관형절이에요. 예쁘다, 예쁘고, 예뻐서, 예쁜 이렇게. 그 다음 이 문장의 주어는 내가야? 아닙니다. 나는 제발 문장 성분 할 때 끝에서부터 가야 돼. 재밌었다야. 뭐가 재밌었대? 내가 재밌어? 영화가 재밌지.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 내가 어제 본 영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어, 부사어, 서술어인데 서술어를 은, 이음 붙여가지고 영화를 꾸며주는 절을 만들었네 라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밑에는 나왔다 말고 서술 뭐 있다? 군인이다. 이게 서술어지. 그지? 요렇게 또 역시 형을 꾸며줍니다. 요런 게 관형절이다. 그지? 넘어가서 동격관계. 요건 넘어가도 괜찮아요. 일단 넘어갑니다. 관형절 알아주면 되고요. 넘어가서 부사절 만드는 방법 어떤 걸로? 개, 도록으로 만든다고요. 어떻게? 이거 한 개가 부사절이야. 꽃이 피었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피었다. 또 나는 배가 터지면 밥을 먹었다. 먹었어. 누가? 내가 먹었어. 배가 먹은 건 아니죠. 내가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다?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지? 그리고 그 밑에 그는 소리도 없이 일을 한다. 한다. 누가 해? 그는 해. 그는 일을 해. 어떻게? 소리도 없이 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진짜 독특한 게 사실 이거는 좀 세모 쳐놓겠습니다. 약간 참고만 하는 게 없이는 진짜 부사거든요. 부사인데 신기하게 부사절을 만들어줘요. 원래 절을 만들 건 뭐 해야 돼? 그지? 동사든 형용사든 그 다음 서술격 조사든 서술어가 얘는 부사는 서술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없이라는 부사는 부사절을 만드는 좀 독특한 녀석이다. 이건 그냥 듣고 흘려도 돼. 알겠지? 찍찍 해도 돼요. 자, 요런 것들이 부사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들 아름답게 배가 터지도록으로 만들어낸 거다. 그럼 서술절 넘어가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했을 때 보면은 요건 이제 서술어가 문장을 봤을 때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게 맞아요. 크다, 길다, 예쁘다밖에 안 보여. 안 보이지. 그지? 근데 어떻게? 주어를 두 개가 있다는 걸 찾아야 돼요. 주어가 두 개네. 주어 곱하기 2. 요걸 찾아야 돼. 자, 내가 큰 거야, 키가 큰 거야? 이건 키가 큰 거예요. 키가 크다라고 하고 끝내 쓰면 되는데 갑자기 또 뭐가 있다? 나는이라는 뭔가 또 하나를 때렸어. 그럼 내가 큰 거야? 아니지. 나는 어떻게? 나는 키가 크다라고 해서 이 안에 주어와 서술어가 있지만 이 전체를 다시 주어와 서술어로 보는 이거를 서술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 서술어를 다시 서술어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있는 견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죠. 토끼가 긴 게 아니지. 뭐가 긴 거야? 귀가 긴 건데 토끼가 귀가 길다라고 해서 주어 서술어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밑에 똑같죠. 그녀 마음씨가 예쁘다 해가지고 오케이. 주어 똑같아요. 그냥. 서술절을 아는 문장 항상 이런 식이에요. 주어를 두 개로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옆에 딱 내가 써놨는데 나는 천재가 되다, 나는 키가 크다라는 두 문장을 내가 써놓고는 어떻게 다른 문장인가 했어. 똑같아 보이죠 거의? 나는, 뭐는, 뭐가, 뭐다 이런 식으로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두 문장은 되게 다른 문장이에요. 하나는 겹이고 하나는 호시인데 어떤 게 겹문장 어떤 게 호문장일까요? 봐봐. 나는 천재가 되다. 둘 다 이거 좀 전에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서술절 하는 문장 아니에요? 나는 천재가 되다. 나는 키가 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문장 하면서 강조했던 게 있죠. 뭐다? 되다를 알아야 된다고. 되다와 세트 뭐야? 되다와 아니다는 알아두라고요. 이걸 먼저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야. 되다 아니다가 있네? 그러면 뭐일 수 있겠다 앞에 게? 천재가가 뭐가 돼? 보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건 끝이야 그럼. 주어, 보어, 서술어 하고 끝입니다. 이걸 갑자기 또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주어, 보어, 서술어 끝. 근데 그 밑에 건 주어, 되다 아니다 아니잖아. 보어 아니잖아. 그럼 가가 있으니 이게 다시 뭐가 된다? 주어잖아요. 그죠? 주어, 서술어라 내가 큰 게 아니라고. 그지? 어떤 게 크다? 키가 큰 거고요. 나는 키가 큰 거라고. 맞죠? 요것이 서술절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혼문장인데 요거는 견문장이 된다 정도를 알아줘야. 그죠? 서술절을 아는 문장 안에서 헷갈리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제발 그래서 난 서술절을 아는 문장과 보어를 가진 문장 헷갈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보어를 가진 문장 어떻게 보는데? 그건 정해져 있다니까? 되다와
되다가 아니다가 보호가 아니야. 되다 아니다가 필요한 성분이 보호야. 알겠지? 그런 게 보호인데 그거를 가진 문장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아는 문장을 쭉쭉쭉쭉 한 거고요. 뒤에 이어진 문장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결 어미만 좀 알면 돼. 그리고 난 이거를 굳이 막 엄청나게 막 들어갈 필요 없이 대등하다, 종속적이다 라는 거는 이제 앞뒤 순서를 바꿀 수 있냐 없냐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밥을 먹고, 그죠? 뭐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어갈 수 있고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면 대등. 근데 종속은 앞뒤를 못 바꿔요.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른데 바꿔. 배가 불러서 밥을 먹었다. 이건 너무 그렇다. 그지? 이건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 그지? 이건 예문을 한번 보세요. 20쪽을 딱 보면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된다고. 친구는 집에 있지만 나는 밖에 있다. 된다고요. 철수가 가든지 영희가 가든지 선택해. 된다고요. 바꿔도 되지. 자연스러웠죠? 근데 그 밑에 거. 우리는 집에서 놀아서 비가 왔다. 뭔 소리야? 이상하지? 학교를 가러 공부를 했다. 이상하다고. 우리가 힘들어지면 물이 오염된다. 이상하다고요. 그죠? 요런 게 이상하네라는 건 앞뒤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앞뒤 바꿀 수 없다라는 걸 느끼면은 바꿀 수 없다라는 걸 느끼면 종속이구나. 이건 대등이구나. 대등해서 근데 뭐만? 지만만 알아주자고요. 지만은 애들이 헷갈려해. 지만이니까 반대 앞뒤가 반대니까 못 바꾸겠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 반대되는 내용도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그죠? 그렇게 들어가면 이어진 문장은 가볍게 했고요. 아는 문장은 조금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아는 문장 다음 주에 조금 주말에 테스트를 살짝 또 칠 거니까 꼼꼼하게 복습을 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